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표자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복귀를 했죠. 2개월 만이고, 지금 마지막 올린 영상이 2개월 만인데,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고, 제가 1년 동안 최근에 이제 할머니 두 분 돌아가시고,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막 그러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유튜브 압박감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는 게 제일 싫었어요. 나는 이렇게 그냥 압박감 안 느끼면서 편하게 하면서 하고 싶은데 이 압박감이 너무 심했어서 지금은 이제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꾸준히 영상을 올릴 거고 일주일에 몇 개 올린다고는 약속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뭐 이제 앞으로 진짜 쇼츠나 라이브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다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잘 지켜보시고 오늘 딱 복귀하는 날 운이 좋게도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K 증시가. 와, 진짜 한 2달 동안 진짜 이 영상 올릴 때도 그랬고 2달 동안은 한국 증시가 꽤 어려웠어요.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었는데 하락장에는 제가 여러분들 크게 어려워할 필요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하락장에는 주도 테마만 매매를 하면 돼요. 그렇죠? 주도주만. 왜냐? 수급이 이쪽으로 쏠리니까 이것만 매매를 하면 됐었는데 지금 요새 한두 달 내 하락장에서는 주도주가 없었어요. 수급 분산이 심했어. 지수도 안 좋은데 수급 분산까지 다 나눠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장세였다. 그러니까 뭐 단타를 하기나 스캘핑 하기에는 뭐 괜찮았어요. 근데 저도 약간 완전 스캘핑보다는 이제 뭐 하루 매집해가지고 다음날 판다거나 뭐 이런 매매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제일 크게 먹고 근데 막 사서 몇 분 만에 팔고 막 이런 매매가 되게 좀 많았고요. 근데 그런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당연히 고점에서 물리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익이 꾸준히 나지 않고 나다가 손실나고 계속 어쨌든 그래도 살아남긴 했습니다. 살아남긴 했고 그래도 제가 여러분 영상만 안 찍었지 효자방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고 최근에는 주도주가 없어서 더 열심히 했어. 왜냐? 미장을 계속 봐야 됐거든요. 미장을 계속 보면서 새벽까지 보면서 막 잔 패턴도 이상해졌어.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실적 장세였잖아요. 실적 장세였기 때문에 저번 주는 뭐 그냥 계속 새벽까지 미장 보다가 시나리오 세우고 그러고 자고 그렇게 이제 했고 이제 앞으로는 아무튼 영상을 좀 주기적으로 올리면서 여러분들 교통 정리도 딱딱 해주고 저는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연말까지는 적어도 이제 미 대선 이번 주에 있죠. 내일 모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갈 때 이제 대선이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 있고 FOMC 금리 인하 금리 결정하는 그 재료가 남아 있는데 두 개 다 이제 좋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유리한 건 누구예요?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하겠죠. 왜냐면 제 구독자분들 2차전지 주주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하고 뭐 한국 경제나 증시나 약간 저는 해리스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튼 해리스가 당선이 되고 금리 인하까지 하면은 조금 2차전지 반도체는 지금 뭐 3전이 거의 나락을 갔잖아요. 3전 주주분들은 뭐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뭐 3전 말고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괜찮을 것 같고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우리 수출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은 다 그래도 괜찮겠죠? 그래서 딱 복귀한 시점이 이제 한국 증시가 반등하려는 그런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시나리오 영상이 아니고 일단 교통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 끝나고 우리가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좀 괜찮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다시 뭐 다음날 효자 종목 이런 것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좀 크게 보고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봐야겠죠. 오늘은 숲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들 이 영상 보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번 주, 뭐 다음 주 대선 이후에도 큰 수익 다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 오랜만에 하네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1월 4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자, 이재명의 금투세 폐지 동의 소식에 이제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장대 양봉을 세웠다. 그리고 대표 우량주들은 거의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다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테마주들은 약간 좀 소외감을 느꼈죠. 테마주들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요. 우량주들이 이렇게 가면은 테마주는 좀 약하겠죠. 그래서 대선이나 뭐 FOMC 끝나고 다음 주부터 뭐 상승 랠리가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우량주 장세인지 개인 이 테마, 그 개별 테마 혹은 세력주 장세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고 있어. 우량주 장세죠. 에코프로, 뭐 LG 엔솔, 에코프로 BM이 오르고 있어. 우량주 장세예요.
그리고 뭐 알테오젠, 뭐 바이오 쪽, 그쵸? 알테오젠, 뭐 삼천당 제약, 뭐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오른다. 그럼 바이오에서 우량주 장세구나.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걔네가 끝나야지만 그 나머지 테마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뭐 삼정 관련주, SK 하이닉스 관련주, 뭐 바이오에서도 뭐 바이오다인, 뭐 에스티판, 뭐 이런 좀 더 시총 낮은 애들 있죠? 생물보안법 수혜받는 그런 애들이 움직일 거예요. 비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장세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시작 후 지수는 약간 하락 추세에 수급 분산도 심하고 오늘도 약간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나 했으나 금투세 폐지 보도 후부터 엄청난 상승으로 세력 테마주보다는 우량주들의 상승이 나왔고 미국 대선 및 FOMC 금리 결정 기대감까지 남아있다. 근데 미국 대선도 해리스 쪽으로 지금 주말 사이에 우세하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저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오늘. 그래서 성우 써놨잖아, 여기. 성우도 있었고. 성우는 이제 저번 주에 신규 상장하는 애인데, 저는 성우 계속 좋아 보이긴 해요. 이따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얘가 28,000원에서 안 죽고 계속 3만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시세를 줬었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좋을 것 같았지만, 오늘 이 금투세 폐지,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더 좋았다. 생각보다 2차 전지가 많이 좋았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재료 소멸로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재료 소멸로 죽을 때랑 안 죽을 때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거는 결정되고 나서 엄청나게 올라. 어떤 거는 이제 결정이 나오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 그렇죠? 재료 소멸과 아닌 것의 차이점이 뭘까? 재료 소멸이 나오려면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때는 이제 다들 야, 해리스 당선되면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료 소멸이 나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어때요? 주가가 거의 바닥이에요. 거의 바닥이죠. 이럴 때는 상승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거, 만약에 트럼프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 관련주 중에는 이제 이번에 재건 테마랑 비트코인 이런 애들이 있었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지금 1억 찍고 거의 신고가 막 가려고 막 하잖아요. 얘는 솔직히 모르겠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만약에 트럼프가 됐어. 그러면 코인이 올라갈까? 1억에서? 그냥 바로 갈 것 같진 않은데요, 저는. 한번 눌렀다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재료 소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이번에. 재건 테마가 많이 올랐었잖아, 트럼프.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재건 테마가 좀 나락을 많이 갔고, 트럼프 그 해리스 테마 역시도 지금 바닥에 있는 그런 테마들이 많아서 사실 재건 끝나고 대선 끝나고가 좀 기대가 되긴 해요. 할 종목도 많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쪽이나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뭐가 좋을까? 재건이 좀 더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재건도 지금 많이 빠지긴 했는데 재건 쪽. 저는 근데 그거보다 코인이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좀 반등 시원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다시 공부를 해보고. 자, 그래서 세계 증시는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기준 뭐 강보합이었어요. 나쁘지 않았고 나스닥도 0.80% 상승, 필라 반도체는 1.11% 상승 마감. 오늘 코스피는요 1.83% 상승, 코스닥은 3.43% 상승 마감. 강세 테마는 제가 우리 항상 봐야 되는 3대장이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만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뭐 다른 테마들도 많잖아요. 조선 테마도 있고 뭐 방산도 있고 많은데 저는 이 세 개를 기준으로 잡아요. 코스피의 반도체, 코스닥의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이 3대장이 오늘 다 세게 올라왔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이제 뭐 비만, 유전 테마도 오늘 기사가 있었어요. 이제 시추 그 위치가 정해졌다. 그런 뉴스로 유전 테마. 해리스 테마는 사실 생각보다는 되게 약했어요. 갭이 많이 떠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갭 뜨고 거의 그냥 살짝 움직이다 마감을 했죠.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런지 해리스 테마는 좀 약했고, 그리고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 저번 주 금요일에는 완전 해리스가 우세하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살짝 우세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해리스 테마도 아무튼 갭이 떴는데 약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고, 여행 테마 중국의 이제 비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한 7개 국가인가요? 8개 국가 비자 면제, 그것 때문에 여행 테마가 오늘 괜찮았는데, 여행 테마는 주도주라고 볼 수 없죠. 여기는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이제 좀 많이 터진 테마는 오징어 게임도 괜찮았고요. 그렇죠? 유전도 좀 터졌어요. 이렇게 그 테마주 중에서는, 개별 테마 중에서는 이렇게 전력도 오늘 괜찮게 올랐고, 약세 테마는 전쟁 테마인데 저번 주까지는 전쟁 테마가 강했어요. 근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있고 중동 이스라엘 이란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 사면 하나 빼고는 거의 다 하락을 했죠. 사면은 그 전쟁 테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그 레이저 방공 저거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면 하나 빼고는 전체적으로 약했고, 그리고 트럼프도 개파락이 심했고요. 트럼프 테마 재건도 그렇고, 코인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했죠, 주말 사이에.
그리고 신규 상장 테마. 저번 주부터 신규 상장이 굉장히 많은데 신규 상장 테마가 이번에 굉장히 약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하한가도 나왔어요. 그리고 로제 테마도 좀 약했고 원전이랑 경영권 분쟁 얘네들은 뭐 그냥 강보합 이렇게 좀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저는 매매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뭐 많이 안 했고 뭐 그냥 하한가 가고 뭐 상한가 가고 난리 났잖아요. 저는 좀 그쪽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분쟁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장난이고 증거금 이거 다 증백이야. 막 투경 가고 증거금 100%고 해서 레버리지가 안 돼서 안 했습니다. 이쪽은 원전은 그 저번 주에 뭐 그 저기 뭐야 프랑스랑 미국에서 그 태클 걸었죠. 근데 태코에서 기각하면서 원전 테마가 오늘 움직이나 했는데 오늘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자, 이번 주 일정을 보면요. 일단 오늘 일정이 많았는데 오늘 SKT 그 SK 서밋 AI 서밋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젠슨 황희 이런 기사가 나왔어. SK 하이닉스 HBM과 함께 무효의 법칙을 넘었다 이런 거 있었고 젠슨 황 SK 하이닉스 HBM 납품 6개월 당겨달라. 그러니까 HBM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나 봅니다. 그 블랙웰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기사도 있었고 이런 그 일정에서 저런 게 나왔던 거고 내일은 일정이 별로 없어요. 내일 신규 상장 HEM 파마 이거 신규 상장을 하고 인기는 양호합니다. 근데 신규 상장은 이번 주에 더번코리아가 있죠. 백종원 프랜차이즈. 더번코리아는 저는 해볼 것 같아요. 내일 얘는 안 할 것 같고 근데 꼭 이렇게 좀 인기 없을 것 같은 애들이 강할 때가 있거든요. 강하면은 올라타면 돼. 지지선이 좀 잘 맞긴 해요. 신규 상장주가. 근데 저번 주에 완전 죽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얘가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 더번코리아는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갭이 많이 안 뜬다면 저는 한번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 유통 물량도 적어요. 근데 그 직원들 우리 사주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수요일날 그 상장을 하는데 이 우리 사주 청약 경쟁률이 0.35대 1이었고 그 이유는 크래프톤 소카 때문에 좀 망한 게 있죠. 1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1년 안에 주가가 올랐다가 공모가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이때 우리 사주 청약한 사람들은 다 손실을 봤죠. 그래서 이번에 좀 약했던 겁니다. 개인들한테는 인기가 많았어요. 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더본코리아 이 수요일날 일정이 있고 수요일날은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요거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포트를 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이제 중요한 일정이 많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어나면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 에너지 산업 박람회 빅스포 2024가 수요일날 있네요. 그리고 뭐 에듀테크 아시아 금융위 산하 가상 자산위원회 첫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목요일날도 통역큐브라는 이제 신규 상장을 하고요. 세포 이미징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그 실적 발표가 나오죠. 그럼 비만 테마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FOMC 금리 결정 및 성명서 발표 이것도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해요.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3시. 그래서 이때까지 목요일까지 이게 나올까요? 그 선거 그게? 저는 금요일까지는 갈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나오는지 몰라요. 미국은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고 보통 한 이틀 정도 걸리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봐야 될 거는 사실 이때까지는 매매를 거의 줄여도 돼요. 목요일까지는. 금리 인하가 25bp 인하를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는지 해리스가 좀 유리합니다. 2차 전지 주주분들은 해리스가 되길 바라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뭐 자동차, 반도체, 건설업, 바이오, 화장품 뭐 이런 게 우리 그 수출 많이 하는 그런 업종이죠. 이런 데는 당연히 수혜를 볼 거고요. 그래서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날 이번 주는 사실 눈치 보기 장세예요. 눈치 보기 장세고 금리 인하도 하고 대통령 당선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다우 지수에 편입을 합니다.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발표 전망이 있고요. 근데 이거 뭐 부회장을 자르라 마라 지금 말이 많죠. 그리고 자, 에코프로 그룹 2024 에코 프렌들리 데이 개최 미래 성장 전략 발표. 오늘 에코프로 그룹의 그 매수 리포트가 있었어요. 평가사에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제 금투세 폐지랑 엮이면서 좀 반등을 했는데 해리스가 당선되고 금리 인하하고 에코프로 그룹 요거까지 이제 3박자가 딱딱딱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2차 전지 랠리가 조금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좀 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자, 트럼프가 됐을 때는 뭐가 좀 호재일까요? 재건 테마. 그렇죠? 트럼프가 됐을 때는 재건, 바이오, 방산, 가상화폐, AI, 전력 중에서는 원전 좀 많이 밀려고 하죠. 화석연료 이렇게. 근데 트럼프도 신재생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전도 신재생이잖아. 근데 이게 다들 이 경계가 모호해졌어. 예전에 트럼프랑 해리스랑 완전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었으면 지금 전 세계 정책들이 거의 뭐 친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쵸? 전기차도 어쨌든
지금 뭐 캐즘이다 뭐다 하는데 전기차도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결국 다 할 거 아니에요. 아직은 뭐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트럼프는 전기차 완전 싫어했지만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꼈죠. 그게 변수예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머리를 잘 쓴 거지. 해리스한테 붙이면 어차피 친환경 정책으로 뭐 자기네는 그렇게 맞을 게 없잖아.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좀 붙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그 예전에는 완전 극과 극이었다면 지금은 좀 모호해졌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해리스가 됐을 때는 신재생, 당연히 신재생이겠죠. 태양광, 풍력, 원전, 그리고 바이오 둘 다 이제 바이오를 밀긴 해요. 그리고 대마, 낙태, 양자, 화장품, 우리 그 수출, 그리고 의료 AI,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사실 시장에서는 거의 트럼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그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그 정책을 가져온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시장. 지금 트럼프가 뭐 화석 연료를 예전처럼 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시장에서는 그냥 트럼프는 뭐 국제 유가 오르고 막 그런 걸로 반응을 하죠. 코인 오르고, 코인 해리스도 지지를 해요. 트럼프가 적극 지지를 하는 거지. 해리스도 지지를 합니다. 코인도.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해리스가 된다고 하니까 벌써 비트코인 가격 빠지죠. 그러니까 각자 갖고 나오는 정책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 우리나라 시장에서 트럼프는 무조건 재건이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 미디어 트럼프 회사도 있고, 해리스는 미국 뭐죠? 태양광 업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퍼스트 솔라. 뭐 퍼스트 솔라가 이제 많이 올랐었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당선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쪽 테마를 보면 되고, 근데 트럼프의 재건이나 지금 해리스의 대마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대표 수혜주예요. 그쵸? 근데 저는 막상 당선되면은 얘네들은 조금 오르다 말 것 같고요. 이쪽은 실질적인 수혜주를 봐야 돼. 실질적인 수혜주. 여기 보시면은 해리스 트럼프 공통 분모 에너지 정책 지원, 누가 돼도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정책 드라이브, 이런 거. 그쵸? 저는 그냥 무난하게 둘 다 당선됐을 때 전력 테마 좋아 보이고요. 전력 테마. 뭐 신재생도 당연히 뭐 원전도 그렇고, 원전도 무난해요. 그리고 바이오도 그렇죠. 바이오도 그렇고. 그리고 세 개는 뭐 누가 돼도 괜찮을 것 같고, 트럼프 쪽에서는 코인이 좀 대표적으로 많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해리스는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우상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해리스는 2차 전지. 2차 전지를 빼먹었었네. 2차 전지까지. 2차 전지가 좀 많이 수혜를 보겠죠. 해리스 쪽은. 트럼프가 되면은 2차 전지는 전 좀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금리 인하까지 하면은 이쪽 테마들까지도. 화장품 테마도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안 쓴 것 같은데 아까. 화장품 테마도 오늘 좋았지. 이렇게. 그래서 내일 저는 어떤 거를 이제 볼 거냐면, 글쎄요. 일단 지금 찍는 시간이 10시밖에 안 돼서 아직 미장이 시작을 안 했잖아요. 미장 보고 좀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은 그 12월 26일 날 시즌2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예고편 나왔다고 좀 너무 그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어. 근데 내일 뭐 오전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그 미국 대선 뉴스가 또 어디 쪽이 유리한지 뭐 그런 거 뉴스 나오면은 트럼프 쪽이나 해리스 쪽, 대마 테마나 재건 쪽 한번 볼 것 같고요. 그런 뉴스 안 나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는 없고. 자, 이거 오랜만에 보죠. 여행 테마도 내일은 거래대금 좀 붙을 것 같은데, 그리고 유전 테마도 괜찮지 않을까. 요새는 근데 이게 요새 그 우리나라 장세가 그때 2달 전에도 그랬었나요? 이 테마가 지금 핫해. 그럼 이쪽으로 수급이 쏴. 그리고 한 30분? 이 테마가 강하다가 30분, 1시간 정도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조정이 나옵니다. 수급 다 빠져요. 싹 다 빠져. 또 B 테마 쭉. 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결국 갖고 있으면 가긴 해요. 근데 그날 안 가잖아요. 그날 빠지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 스윙이 안 좋았어. 단기 스윙이, 왜냐면 당연히 단기 스윙은 조금 뭐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갖고 있고 싶은데,
한번 반등이 나왔다 그냥 죽어. 그러니까 기준봉 세우고 다음날 하락, 다음날 또 하락. 3일 차에 좀 반등이 나와요. 근데 그 반등이 세게 나오긴 해. 한 10%, 20% 나와. 근데 30분 만에 다시 그 20% 상승한 것만큼 다 내려오죠. 그게 정말 많았다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세우는 게 무색할 정도로 그것도 있었어.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 저는 여러분들이 손실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저도 까딱 잘못하면 손실이 나는데 그쵸? 일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완전 예전처럼 우리 뭐 작년 반도체 장세, 뭐 재작년 2차전지 장세 그때처럼 뭐 사놓고 쉬다 오면은 올라가는 그런 그 장세는 아니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냥 계속 봐야 돼, 주식을. 그 매수 감시 걸어놓고 매도 감시 걸어놓고 손절 라인 딱딱 걸어놓고 그래야 손절이 안 커집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장세였고 근데 이제 그게 그 대선 이후로는 저는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최근 거래대금도 완전 말랐었죠. 자, 이게 코스피입니다. 지금 여기가 거래대금이잖아요. 이 회색이 거래대금인데 계속 우상향했죠. 금요일날 최저점 찍고 오늘 살짝 올랐어. 그쵸? 주가도 지수도 이렇게 계속 캔들이 내려왔고 코스닥 역시도 지금 이게 코스피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오늘도 6조밖에 안 터졌어.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10조? 거의 8조 이상은 터졌었어요. 지금 6조 많이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지수도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 오늘 장대 양봉이 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금투세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게 금투세 있었고 미국 대선 있었고 그 전쟁 그리고 남북관계 뭐 그것도 다 전쟁으로 치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이거 없어졌죠. 이거 없어져서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승리하면 더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전쟁은 모르겠어요. 전쟁은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 전쟁은 사실 뭐 트럼프가 되면 유리하겠죠. 푸틴이랑도 친하고 김정은이랑도 친해서 전쟁은 좀 트럼프가 되면은 요게 좀 없어지는 거고 그쵸? 해리스가 되면은 미국 대선에 대한 우려감이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뭐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해리스가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어쨌든 지금보다는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일단은 눈치 보기 장세 눈치를 계속 보면서 매매해야 되고 절대 오버나이트 하지 마시고 하루 만약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다음날 시세 주면 무조건 매도하세요. 아직 대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FOMC 회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 주는 단기 스윙은 절대 금지. 무조건 단타만 하십시오. 무조건 2% 3% 수익 나면 실현부터 해놔요. 반 이상.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올라가면 매도를 하고 손절도 똑같아요. 내가 수익 2, 3% 먹으려고 했으면 손절은 더 타이트하게 1% 혹은 2%. 근데 제가 최근에 손실을 좀 많이 본 이유가 뭐냐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해요. 저는 마이너스 3%만 돼도 단타에서 벌벌 떠는데 마이너스 3%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마이너스 막 6%, 7% 가다가도요. 반등 나오잖아요? 그럼 수익이 6%, 7%로 나올 때도 있어, 수익이. 그럼 이게 움직인 게 벌써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7%까지 13%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더 가. 진짜 이런 종목 많아요. 지금 다들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마이너스 2, 3%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전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래서 잔손실들이 많아. 대신 뭐 그래도 저번 주는 저 에이징랜드로 매일 수익 냈거든요. 오늘도 먹었어. 6 거래일째 그냥 계속 먹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오늘 월요일까지 에이징랜드로 완전 꿀 빨고 있었고 그런 종목 하나만 찾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뭐 여행 테마랑 지금 시간 외에서 오른 거 보니까 DS 단속은 저번 주 효자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DS 단속도 굉장히 좀 우리의 효자방에서 어디서 잡았었냐면 여기서 잡았었어요. 이렇게. 물론 전 이날 다 날렸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다 날렸지만 여기서 잡았었어.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이 위에서는 건들지 않았고 오늘 시가 살짝 했었다. 여기 돌파할 때 DS 단속도 괜찮았고 DS 단속도 내일 보려고요. 시간 외에서 좀 올랐죠.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오늘은 이런 테마들이 강했었는데 내일도 강할지는 모르겠고 미장 상황을 봐야 알 것 같고 저는 그냥 우량주보다는 개별 테마를 매매할 것 같아요. 유전, 여행 뭐 이런 것들. 화장품 모르겠고 원전도 지금 저는 원전도 왜 이렇게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뭐 이런 거 금투세 때문에 주요국 중 코스닥이 꼴찌 이제 반등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어려웠지. 코스닥만 올해 마이너스 14%예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야 진짜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증시하시는 분들 대단한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장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장하죠? 진짜 쉬울걸요?
진짜로. 왜냐, 사면 오르잖아, 미장. 사면 오르잖아. 근데 지금 저는 뭐 좀 많이 올랐다고 보는데, 사면 오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미장을 하진 않을 거예요. 죽어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장은, 그러니까 장투로는 할 것 같아요, 장투로는. 저도 장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타는 무조건 국장에서 할 거예요. 단기 스윙이나. 여기는 완전 뭐 포지션 매매, 스윙 매매, 장기 이런 것들 할 거고.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요약 뭐냐? 대통령 선거 그리고 FOMC 회의까지는 눈치를 최대한 보자 겁니다. 아시겠죠? 또 말하다 보니까 길어졌어. 오늘 오랜만에 복귀해가지고 10분 정도 찍으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 정리 한번 해드렸고, 그리고 하나 홍보를 하자면 효자방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한 달 10만 원. 엄청 싸죠. 하루 3,000원. 그리고 효도방은 한 달 30. 이렇게. 지금 장 어려운데 저만이 아니고 그 가격을 이렇게 많이 받는 거는 좀 너무 신뢰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 할인을 했고요. 지금 다시 이제 회원을 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은 또 제가 안내해 드려서 핵수익 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온다고 뭐 다 수익은 아니에요. 저도 손실 볼 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수가 좋고 뭐 증시가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5% 10% 수익 낼 거 20% 30%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예전처럼 시나리오, 다음날 시나리오 효자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